그날 내 손에 쥐고 있던 건 1,000원짜리 로또 한 장이었습니다. 술기운에 무심코 산 그 종이가 내 인생을 통째로 뒤바꿔 놓을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죠. 누군가에겐 단순한 행운이었겠지만 제겐 그게 복수이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돈이 없다고, 능력 없다고, 사람을 버린 그 여자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과연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올해 42, 평범한 공장 근로자입니다. 매일 새벽 5시 반이면 눈을 뜨고 김밥 한 줄에 커피 한 잔을 들고 버스를 타죠. 쇳가루 묻은 공기 속에서 하루 종일 기계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땀으로 하루를 버팁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면 저를 반겨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내가 있었지만 그 존재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거든요. 결혼 초엔 달랐습니다. 여보, 나 결혼하면 직장 그만두고 집안일에 전념할래. 그 말에 저는 고맙다고 했어요. 그녀가 행복해 보였고 저도 든든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집에 있으면서도 청소도 빨래도 음식도 잘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엔 먼지가 쌓이고 설거지는 이틀씩 미뤄졌죠. 제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TV 드라마 소리만 요란했습니다. 처음엔 이해하려 했습니다. 피곤하겠지. 적응 중이겠지. 하지만 그 기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여보, 우리 친구들 남편들은 월 500은 벌어온다더라. 근데 당신은 왜 이렇게 밖에 못 벌어? 그 말이 가시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을 해봤자 상처만 남을 게 뻔했거든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새벽같이 출근해서 몸이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월급날이면 봉투를 건넸죠. 그런데 그녀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이게 다야? 이 돈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 그때부터였습니다. 집은 더 이상 쉴 곳이 아니었습니다. 싸움은 잦아졌습니다. 제가 늦게 들어오면 잔소리가 쏟아졌고 조금이라도 말을 돌리면 말 돌리지 말고 내가 틀렸냐? 라는 소리. 저는 어느새 그녀의 눈치를 보는 남편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렇게 다정했던 사람이 결혼 후에는 하루가 다르게 냉소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붕어빵을 사갔어요. 요즘 추워서 붕어빵이 생각나서 샀다고 말하자 그녀는 코웃음을 치더군요. 그 돈이면 내 화장품 하나라도 사주지. 참 한심하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날 붕어빵을 혼자 다 먹었습니다. 달지도 않았어요. 그냥 씁쓸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가 줄었습니다. 밥상머리에서도 휴대폰만 만지는 아내. 주말이면 친구들과 모임 간다며 나가고 집에 돌아오면 향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래, 행복하라면 행복해라 속으로 중얼거릴 뿐이었죠. 그러다 결국 그 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못 살겠어. 우리 이혼하자.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뭐? 당신이랑 있으면 답답해. 돈도 없고 꿈도 없고 그냥 그래. 그녀의 말투는 냉정했습니다. 눈빛에는 미안함이란 단어가 없었어요. 단지 지겹다는 감정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니 제가 그렇게 무가치했나 싶더군요. 그래, 좋을 대로 해. 그 말을 내뱉고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펜 끝이 떨렸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이 텅 빈 느낌이었죠. 이혼 후 집은 조용했습니다. TV 소리도 잔소리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게 좋았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니 그 조용함이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습니다. 벽에 걸린 결혼 사진을 떼어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혼자다. 그날 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같이 소주잔을 기울이던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그렇게 열심히 일하더니 결국 이혼했다고? 세상 참 웃기다. 저는 웃었죠. 그러게.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가 봐. 돈? 야, 그럼 오늘은 로또나 한 장 사봐. 어차피 잃을 것도 없잖아. 그 말에 저는 그냥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술 기운에 편의점에 들러 로또를 샀죠. 1,000원짜리 한 장. 그게 그날 밤 제 손에 남은 전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반짝였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1,000원짜리 종이가 내 인생의 판을 뒤집을 복권이 될 줄은. 그날 아침 평소처럼 눈을 떴습니다. 아내의 잔소리 소리가 없다는 게 낯설더군요. 텅 빈 방 식탁 위엔 미처 치우지 않은 컵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며 마음 한켠이 서늘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에 쥔 종이 한 장이 제 인생의 모든 걸 뒤집어 버렸죠. 그날은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술이 덜 깬 머리로 텔레비전을 켜니 로또 추첨 방송이 재방송으로 나오고 있더군요. 전날 친구가 사보라던 그 한 장, 지갑 속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번호를 맞춰봤습니다. 7, 12, 25, 33, 39, 42. 하나, 둘, 세 숫자가 계속 일치했습니다.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이게 진짜?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요동치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았죠. 몇 번이나 번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때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1등. 그 단어가 눈앞에서 반짝였어요. 손끝이 차가워지고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동안 그렇게 다짐했는데 그 순간엔 솔직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 세상은 결국 돈이 다였구나. 하지만 곧 이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아내에게조차, 아니, 이젠 전 아내였죠. 그녀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확인하니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더군요.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그 말 한마디에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숫자가 내 계좌에 찍히는 순간이었죠. 그날 집에 돌아와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없었지만 세상 그 어떤 위로보다 강력했습니다. 며칠 동안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선 여전히 기계 소리가 요란했고 저는 그 속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완전히 달라졌죠. 다른 사람들이 오늘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보이냐? 물으면 그냥 웃으며 그냥요 살다 보니 좋은 날도 있네요. 라고 했습니다. 그 후 저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은행과 변호사를 찾아가 신분 노출을 막고 조언대로 돈을 나누지 않고 일부는 부동산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 돈으로 뭐 하실 생각이세요? 그냥 조용히 살 겁니다. 직원은 이상하다는 듯 웃었지만 그게 제 진심이었습니다. 며칠 후 작은 건물 하나를 봤습니다. 지은 지는 오래됐지만 구조가 탄탄했고 위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기라면 나 혼자 조용히 살 수 있겠지. 그 생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등기 이전 서류에 제 이름이 적히는 순간 처음으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스스로 뭔가를 해냈다는 자부심이 밀려왔어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오롯이 제 힘으로 일어섰다는 느낌. 돈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믿을 수 있다는 감정이었죠. 하지만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로또 당첨 소식이 세상에 공개되자 회사 사람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번 1등 그 번호 근처 편의점 아니었냐? 그거 혹시 우리 공장 누구 아니야?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죠. 들키면 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주말에도 나가지 않고 술자리도 피했습니다. 전 아내가 이 소식을 들을까봐 뉴스조차 꺼두고 살았죠. 하지만 마음 한켠엔 묘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이 돈으로 그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가치 없는 인간이 아니었는지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러나 곧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건 복수가 아니라 집착이라는 걸 깨달았죠. 진짜 복수는 나답게 사는 거였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묵묵히 내 길을 걷는 것. 그게 진짜 승리였어요. 그날 밤 새 건물 옥상에 올라 별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 아래 조용히 흐르는 바람이 기분 좋게 스쳤습니다. 이제 진짜 다시 시작이구나. 그렇게 제 인생의 이막이 열렸습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된 다음 날 세상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흘러갔습니다. 그게 참 이상했어요. 내 통장에 평생 만져보지 못한 돈이 찍혔는데 세상은 여전히 같은 속도로 돌아가고 있었죠. 출근길 버스 안 사람들은 여느 때처럼 피곤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만 달라졌다는 걸 아무도 모른다는 게 묘하게 짜릿하면서도 무섭더군요. 야, 너 어제 회식 안 왔더라. 무슨 일 있었냐? 동료 태수가 물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나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 순간에도 머릿속 한쪽엔 내가 이 중에 제일 부자일지도 모르겠네라는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그 생각이 죄책감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공장에 도착하니 여느 때처럼 기계가 요란하게 돌아가고 쇳가루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냄새조차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 냄새도 곧 안 맡게 될 텐데. 그런데 이상하게 그 생각이 마음 한켠을 허전하게 만들었어요. 퇴근 후 저는 바로 은행을 들렀습니다. 조용히 관리자를 만나 자문을 구했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조용히요. 직원은 의아한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보통은 해외로 나가거나 사업을 벌이려 하는데 저는 정반대의 선택을 했거든요. 그날 밤 새로 산 건물 앞에 섰습니다. 낡았지만 내 이름으로 된 건물이란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손끝으로 벽돌을 쓸어보며 생각했죠. 이게 내 인생의 첫 성취구나. 눈물이 고였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흘린 눈물은 이미 충분했으니까요. 며칠 뒤 동료들이 점심시간에 농담을 던졌습니다. 야, 이번 로또 1등 그 편의점 근처라며? 혹시 너 아니냐? 모두 웃었지만 저는 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에이, 내가 그런 운이 있겠냐? 그 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이상하게 그 말이 마음을 편하게 해줬어요. 그날 저녁 저는 여전히 기숙사 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건물주가 되었는데도 라면 맛은 똑같더군요. 하지만 그 라면 국물 위로 번지는 조명 아래서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그래, 지금 이게 좋다. 돈이 생겨도 사람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는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주말에는 혼자 시장을 돌며 세입자들 입주 준비를 했습니다. 페인트 냄새와 먼지 속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는데 마치 다시 살아난 기분이었어요. 누구의 잔소리도 비교도 없는 세상, 오직 내가 선택한 삶.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들통나면 어쩌지? 그 불안이 커질 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괜찮다. 나는 조용히 살고 싶은 사람이다. 시간이 흘러 건물에서 첫 월세가 들어오던 날, 휴대폰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그 숫자를 보고 미소가 지어졌죠. 이제 남 눈치 안 보고 살아도 되겠구나. 그제야 진짜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옥상에 올라가 담배 한 대를 피웠습니다. 밤하늘은 고요했고 도시의 불빛이 멀리 반짝였죠. 저 아래 어딘가에 나를 무시했던 그 사람이 아직도 남의 돈 타령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상관없었습니다. 그녀를 떠올려도 미움이 아니라 연민이 들었거든요. 그래, 결국 세상은 돌고 도는 거야.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담배를 껐습니다. 내 인생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었으니까요. 처음 그녀를 만난 건 공장 구내식당이었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와 사람들의 발걸음이 뒤섞인 그 공간에서 밥을 퍼주던 한 여자가 유난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식판을 들고 줄을 서 있었습니다. 오늘 반찬 괜찮네요. 무심코 던진 말에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쵸? 오늘은 제가 직접 했어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최미란, 저보다 4살 어렸습니다. 결혼 후 혼자가 되어 식당 일을 하며 아이를 키운다고 했습니다. 힘들어 보였지만 그 눈빛엔 포기 대신 삶의 의지가 있었죠. 사는 게 다 그렇죠. 그래도 웃고 살아야죠. 그 말이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따뜻함 같았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마주쳤습니다. 점심시간마다 짧은 인사, 간단한 대화. 하지만 그 몇 분이 하루 중 가장 편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돈이 아닌 사람의 온도를 다시 느끼게 해줬어요. 어느 날은 비닐장갑을 낀 손으로 제 밥그릇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요즘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좋은 일이 있었죠.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냥 인생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고마웠습니다. 며칠 후 퇴근길에 그녀를 우연히 봤습니다. 양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버스 정류장 앞에서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 모습이 참 평범하고 또 따뜻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제가 다가가자 그녀는 놀란 듯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같이 버스 기다려 주실래요? 그날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상처, 과거, 그리고 버텨온 시간들. 그녀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낯설었어요. 누군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느낌이랄까요? 그녀와의 인연은 그렇게 자랐습니다. 퇴근 후 같이 시장을 돌고 주말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었죠. 그녀의 웃음소리를 듣고 있으면 내 안에 어둡던 그림자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결혼은 다시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가벼운 호기심이 아닌 진심이 담겨 있었죠. 솔직히 다시 사랑할 자신은 없어요. 하지만 당신 같은 사람이라면 다를지도 모르겠네요. 그녀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 미소 하나로 제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고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꽃을 샀습니다. 그녀는 돈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떤 차를 타는지도 어떤 집에 사는지도 묻지 않았어요. 대신 늘 제 도시락 반찬 걱정을 했죠.
오늘 반찬은 좀 짜요. 내일은 제가 김치볶음 해올게요. 그 소소한 배려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 없이 살아야겠다고. 비록 아직 로또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지만 그녀 앞에서는 세상 누구보다 솔직해지고 싶었습니다. 하루는 그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 마음이 참 신기하죠. 돈이 많아도 외로운 사람 있고 돈이 없어도 웃는 사람 있잖아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모를 겁니다. 제가 그 두 세계를 다 경험해 봤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행복이란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누가 내 곁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행복이란 게 참 조용하게 찾아오더군요. 미란 씨와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이 그렇게 소중할 줄은 몰랐습니다. 퇴근길에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와 함께 밥을 먹고 오늘 하루 어땠어요? 그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꼭 평화로울 때 흔들리기 마련이죠. 그날도 평소처럼 퇴근하던 길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고 모르는 번호가 떴습니다. 스팸인가 싶었지만 왠지 모르게 받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현수야, 나야.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익숙한 목소리, 차가운 바람보다 더 싸늘한 이름이 머릿속에 스쳤죠. 은정이? 그래, 나야. 그녀의 말투는 여전했습니다. 어딘가 당당하고 또 계산적인 느낌. 이제 와서 왜 전화를 한 거야? 그냥 내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그걸 왜? 그냥 들리는 소문이 있어서. 그녀의 말끝이 묘하게 길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건물 앞에서 낯익은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였습니다. 예전보다 옷차림은 훨씬 세련되어 보였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잘 지냈어? 여긴 어떻게 알았어? 소문 들었어. 내가 이 건물 샀다며? 그녀는 주변을 훑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다 내 거야? 그 말투 속에는 놀람보다 분노와 질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제 잘 살아. 돌아서려는데 그녀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현수야, 나 그때는 몰랐어. 그냥 너무 힘들었어.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눈물이 진심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후회돼서 찾아온 거야? 아니, 그냥 우리 다시 시작해 볼 수도 있잖아.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그때 나를 버릴 땐 그렇게 쉽게 말했잖아. 돈도 없고 꿈도 없는 남자. 근데 이젠 내가 가진 게 있으니까 다시 보인다는 거지?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미란 씨가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양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저를 향해 환하게 웃었죠. 하지만 그 웃음은 곧 굳어졌습니다. 이분은 누구세요? 짧은 질문에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은정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 나 현수 시전 부인이에요. 몰랐어요? 이 건물 우리가 살 때 같이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 말에 미란 씨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전 부인? 모든 게 한순간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이 비밀을 더 일찍 꺼내놓을 걸 싶었습니다. 은정아, 됐어. 그만해. 왜? 사실인데? 이 건물 내 이름으로 돼 있잖아. 그때 나한테는 쥐꼬리만큼 벌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건물주라니 인생 모르겠다. 그치?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미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저를 바라봤죠. 그 눈빛에는 배신감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은정은 마지막으로 비웃듯 말했습니다. 좋아 보여. 나중에 시간 되면 밥이나 한번 하자. 옛날 생각도 좀 나고. 그리고 그렇게 떠났습니다. 남겨진 건 차가운 공기와 말을 잃은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미란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현수 씨, 그게 진짜예요? 응, 맞아. 나 로또에 당첨됐었어. 그 돈으로 이 건물 샀어. 근데 말하지 못했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요? 나한테 숨긴 이유가 뭐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가 그 자리에 서 있는 동안 세상이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 동안 미란 씨와의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의 눈빛엔 믿음보다 상처가 자리 잡았죠. 제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비밀이 결국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가 되어 돌아온 겁니다. 퇴근 후에도 우리는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식탁 위엔 밥이 식어갔고 TV에서는 의미 없는 뉴스 소리만 흘러나왔죠. 내가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 아니었나 봐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말이 더 아프게 박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창밖을 바라보다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정 그 이름이 또다시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현수야, 미안해. 그날은 내가 좀 흥분했어.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그냥 나도 요즘 너무 힘들어서 사업도 망하고 집도 팔게 생겼어. 그녀의 목소리는 한층 낮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뭘 원하는데? 그냥 예전 생각이 나서 너 정말 잘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속셈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불쑥 건물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엔 선물이라며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이거 별건 아니야. 그냥 인사차 왔어. 그녀는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으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전엔 이런 데 살아보지도 못했잖아. 현수야, 너 진짜 성공했구나. 그녀의 눈은 건물 내부를 훑고 있었습니다. 창문, 벽, 가구 하나하나에 탐욕이 비쳤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더니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뭐? 그때는 내가 어렸어. 몰랐지. 사람이 이렇게 변할 줄이야. 지금이라면 다를 수도 있잖아. 그녀의 말에 저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죠. 그래. 난 변했지. 근데 너도 변했잖아. 그때는 나를 무시했고, 이제는 내가 가진 걸 보고 달려왔잖아.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웃으며 말했죠. 사람 마음이 바뀔 수도 있지. 우리 다시 예전처럼 해보자. 그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미련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은정아, 너랑 나는 끝이야. 돈이 있든 없든 너 같은 사람 옆에서는 다시는 숨쉬고 싶지 않아. 그녀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 결국 너도 나랑 다를 게 없네. 돈 생기니까 잘난 척하네. 아니, 나는 그 돈으로 나를 되찾았을 뿐이야.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좋아. 그렇게 잘났으면 두고 봐. 세상은 그렇게 쉽게 안 돌아가거든. 그 말을 남기고 쾅 하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조용해진 방 안에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돈을 쫓고 있었지만 나는 이제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미란 씨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 사람 다시 왔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 현수 씨한테서 뭐 얻으려 했어요? 돈이요. 언제나 그랬죠. 그녀는 한숨을 쉬더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잘했어요. 그런 사람한테 흔들리지 않은 거. 그 말에 비로소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의 억눌린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미란 씨, 난 이제야 진짜 끝난 것 같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날 이후 은정의 연락은 끊겼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도 그녀의 존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돈을 줬던 여자의 진짜 얼굴을 봤으니까요. 그리고 진심으로 나를 믿어주는 사람의 손이 얼마나 따뜻한지도 깨달았으니까요. 은정이 떠난 뒤 집안은 오랜만에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무겁게 내려앉은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미란 씨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때도, 같이 TV를 볼 때도 그녀의 표정은 어딘가 멀리 떨어져 있었죠.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날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녀에게 믿을 이유를 주지 않았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날 밤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미란 씨, 나 할 말 있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엔 두려움과 궁금함이 섞여 있었죠. 나 사실 로또에 당첨됐었어요. 순간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죠. 이혼하고 얼마 안 돼서 그냥 술김에 산 거였어요. 근데 그게 1등이 됐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 돈으로 이 건물을 샀어요. 그땐 너무 억울했어요. 나를 무시하고 떠난 사람에게 세상에 이런 복수가 또 있을까 싶었죠. 그래서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그녀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을 만났을 땐 정말로 새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근데 그 비밀이 우리 사이를 망칠까봐 겁났어요. 그때 미란 씨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현수 씨,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돈이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했어요. 숨겼던 이유가 나쁜 게 아니라 다시 상처받기 싫어서였잖아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은 채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다 말했으니까 됐어요. 이제는 비밀 없이 같이 살아요.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동안의 긴장이 한순간에 풀리면서 오랜 시간 쌓였던 벽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이야기, 서로의 상처, 그리고 앞으로의 꿈. 이제 진짜 내 옆에 있어줘요. 그녀의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이제는 숨기지 않을게요.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출근하고 점심시간엔 서로 도시락 반찬을 나눠 먹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웃음이 늘었고 눈을 마주칠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졌죠. 그리고 어느 날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 로또 당첨금 다 썼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남은 게 조금 있어요. 근데 그건 당신이랑 같이 쓰고 싶어요. 그녀는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새 출발 자금으로 쓰죠. 그녀의 그 말에 세상이 환하게 보였습니다. 그동안 제 인생은 어둠 속을 걸었지만 이제는 함께 걸을 빛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로또에 당첨된 지도, 그 모든 소란이 지나간 지도 어느새 3년이 되어 가더군요. 이제 제 삶엔 평온함이 있습니다. 새벽이면 미란 씨가 끓여주는 된장국 냄새로 하루가 시작되고 출근길엔 서로 손을 꼭 잡습니다. 특별할 것 없지만
이 평범한 하루가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로또에 당첨되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절망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까? 아니면 그 사람 곁에서 여전히 무시당하며 살았을까? 그 질문의 답은 이제 분명합니다. 로또 당첨이 내 인생을 바꾼 게 아니라 사람을 다시 믿을 용기가 내 인생을 바꿨다는 것. 얼마 전 우연히 은정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후로 몇 번의 사업을 더 벌였다가 모두 실패하고 지금은 혼자 산다고 하더군요. 한때는 나를 무시하던 그 여자가 이젠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니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이젠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녀를 미워하던 마음조차 이제는 불쌍하다는 생각으로 변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옥상에 올라가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았어요. 옆에는 미란 씨가 서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별이 많네요. 그러게요. 세상 참 예쁘죠. 그녀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현수 씨, 우리 인생 참 영화 같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응, 근데 해피엔딩이라 다행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스쳐갔고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하게 차올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거짓도 숨김도 없습니다. 우린 서로의 상처를 껴안고 그 상처 위에 새로운 사랑을 쌓아가고 있죠. 은행 잔고보다 중요한 건 누군가의 진심이었습니다. 그걸 깨닫기까지 참 오래 걸렸습니다. 인생은 참 이상합니다. 어떤 날은 아무 일도 없을 것 같다가 갑자기 복권 한 장이 인생을 뒤집어 놓기도 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 복권이 진짜 행운이 아니라는 걸요. 진짜 행운은 돈이 아닌 사람에게서 온다는 걸요. 누군가는 여전히 돈을 줬고 누군가는 사랑을 믿지 않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당첨은 지갑이 아니라 마음에 찍히는 번호라는 걸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심은 세상 어떤 복권보다 값졌다.